2016년 박근혜 탄핵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물론 이 새누리당 구지도부라고 하는 김무성, 유승민 등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끌고 가기 쉬웠습니다만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적극적 개입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 당시 박근혜 쪽과 매일 소통을 했고요. 여야 대표들을 거의 원내대표를 국회의장실에 상주시키다시피 해가지고 전략을 같이 짰습니다. 즉 국회 차원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중적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는 순간에 이재명이 집권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이 극우들이 또다시 역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원내대표가 주도를 했습니다. 더 주도해야 될 사람은 국회의장이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합니다. 국회의장이 지금 군부대 방문하고 네. 또 한국은행 방문하고 이런 행보도 중요한데 한국은행 방문하는 거 의미가 있죠. 군부대도 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여야 원내대표들 다 데리고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자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거 인정하고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자 다음 대선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한다. 저는 이것도 그냥 형식 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되고 말고는 그때 출마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하는 문제지. 지금은 윤석열을 단 하루라도 제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그 국민적 열망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나에게 정치적인 분리가 있든 유리하든 이거 생각 안 하면 좋겠다.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명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쭉 여론을 살펴보면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지금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뭐 특검 통과도 후순위로 밀려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윤석열에 대한 조치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공수처 검찰은 이제 넘겼단 말이에요. 공수처 빨리 나서서 구속해라 라고 나는 목소리를 외치는 것이 민심에도 맞고 그 정당성은 당연히 탄핵이라는 가결로 돼 있는 거고 그 절차적으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지금 놓치고 있다. 그리고 5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려니까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박종준 아닌가 싶어요. 박종준 구독자 여러분 아시죠? 지금 대통령 경호처장인데 이 사람이 박근혜 때 경호차장을 했고요. 경찰대 2기로 경찰청 차장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면 내란의 밤 저녁 식사를 박종준이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불러가지고 같이 윤석열을 먹었잖아요. 후배라고 불렀구나. 이 그쵸? 사람도 그럼 내란 공조범에 해당될 수 있네요. 아니 그리고 지금 거듭해서 뭐 압수수색 영장이나 이런 게 경호처에서 막히고 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100m가 아니라 뭐 500m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소위 빡세게 지금 경비를 하고 있는데 박종준 되게 중요하게 살펴봐야 제가 경호처장 임명권이 누구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죠. 권한대행에 있는 거죠. 네, 있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돼서 한덕수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환 대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수처가 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하루 이틀 이제 가잖아요. 이제 다른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개헌안을 던진다 이게 아니고 네. 우리가 상상 못하는 일을 벌일 수도 있다. 한덕수가요. 대통령이 행세하면서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끌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 국민들도 에너지가 지금 직결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조금 긴장도가 좀 줄어드는 상황 아니에요. 이제 이래서 좀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갈 때 민주당은 어떤 카드로 이제 갈 것이냐. 그래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게 국민들 앞에 뭔가 해야 하고 또 당대표가 국회의장한테 직접 자 권성동과 함께 만나자라고 제안해서 여기서 뭔가 다시 풀자라고 하면서 국회의 주도권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방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저는. 그거는 저 박진영 평론가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말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말을 하는 것은 당 대표나 원내 대표나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집행권에 얼마나 접근해가지고 압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장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건 법사위입니다. 법사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장 탄핵한다 이런 이야기 해도 돼요.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문제지 이게 당 대표냐 원내 대표냐 법사위원장이 하는 문제는 저는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여론의 메시지에 압박을 받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법률적 집행권의 문제가 직접 해결되지 않으면은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탄핵에
거의 다 찬성을 하는데 경호처 직원들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다. 이 사람은 법률적 명령에 대한 집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명령권자인 한덕수를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덕수를 강하게 압박하려면 공수처가 체포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줘야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이어질 수밖에 자, 없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 계엄군이 국회를 찬탈하려고 할 때 국민 여러분 국회로 빨리 달려와 주십시오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갔습니다. 유튜브 생중계요. 자, 생중계 하면서 했죠. 그거는 위기 상황에서 당 대표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볼 거냐. 그러면 당 대표의 역할과 원내대표 역할에서 원내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 탄핵이 되고 나서는 저는 굳이 이재명 당 대표가 그 당시 탄핵 가결 이후에는 말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한덕수 체제에서 뭔가 반란 세력이 다시 역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위기로 볼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원내대표나 법사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대표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좀 다르게 견해를 내는 거고, 국회의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홀로 하는 것보다는 야당과 그리고 제1당, 제2당 다 불러놓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위기라는 전제로 놓고 좀 달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은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렇죠? 내란 동조 세력도 믿을 수 없다. 국정 운영은 국민이 바라는 대로 국회, 야당으로 움직였다. 그러니 야당이 책임 있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이를테면 시한이 정해진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정기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전체의 어떤 강한 여론전에 통한 압박,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은 달라요. 네. 그런 부분들에 뭐 흔들릴 인간들도 아니고 법률 제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그렇지 않는다면 탄핵한다라는 조건부, 이런 것들이 잘 짜맞춰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이제 결론을 내면 지금은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에 대한 긴급 체포와 구속이 어떤 식으로든 압박에 의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은 기관에서 할 일이고, 네네. 자, 이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탄핵 소추가 됐는데도 이렇게 두 분 평론가의 걱정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 국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괴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뭐 직무정지는 됐지만 이 자 역시, 윤석열 역시 그야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떨림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대응 가지고는 안 되고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수사 진행 상황 여전히 미진한 거죠?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이제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 탄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형사법적으로 윤석열에게 유죄를 때려서 뭐 사형을 때리거나 아니면 뭐 무기징역을 때리는 문제와 헌재에서 해임시키는 문제를 혼돈하고 있어요. 네네. 다른 겁니다. 네. 자, 지금 이 공수처가 늦게 수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탄핵은 해임시키기 때문에.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죠. 그렇죠. 헌재에서. 여기는 네. 이미 기소가 됐어요. 누가 기소를 했나? 네. 국회에서 기소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률적 증거가 아니라 헌법적인 법리 논쟁으로서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도 공수처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수사했던 증거물들을 빨리 헌재로 넘겨야 됩니다. 이것만 진행이 된다면 되는 것이고요. 형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이 사형을 선고받고 무기징역을 받는 것은 조금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이 이사들이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2의 쿠데타 같은 어떤 무리수를 둘 가능성, 국가를 혼란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저는 첫 번째고요. 사실은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탄핵을 심판하는 헌재 입장에서도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탄핵 심판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저는 온갖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법률적 그다음에 제도적인 것들을 총동원하는 이 압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5글자로 요약됐습니다. 윤석열 체포. 정기환 평론가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제 탄핵을 결정하길 기다리는 것. 두 번째, 인신구속을 해라는 것에 대한 것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여기에 수단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직무를 강제 정지할 수 있다는 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수단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 두 번째는 공무원 징계법으로도 지금 한덕수를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란죄를 준하는 공무원은 징계를 해서 해임을 할 수 있어요. 그 제도도 법적으로 대통령인데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제도로서 일단 보장이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수단까지 다 드러내 놓고 언제라도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헌법재판소가 더 빨리 움직인다는 논리가 있어요.